자, 좋습니다. 2차입니다. 수능형 어법 문제 2차. 다음 주는 어떤 내용을 다뤄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가장 취약 부분이 뭘까? 모의고사 보기엔 그렇잖아, 그치? 어? 괜히 그 징크스가 있을 수 있잖아. 어느 부분 취약 부분이야? 어느 부분을 한번 더 다뤄줬으면 좋겠다. 똑같은 문제? 어법 문제? 말해. 이거 또 다뤄줘? 어? 나 지금 한 문제를 더 보고 싶다. 손들 봐요. 지금 이거 어법 문제 더 보고 싶다. 다음 주에도. 셋. 나머지는? 우리 이제 오늘 나왔어요. 이런 문제 더 보고 싶다. 상관없어? 왜 이렇게 늦게 와? 듣자? 그러니까, 다음 주에 안 나오면 어떨까? 자. 이런 문제 더 달아줘요? 아니, 이게 연습 많이 필요하거든. 근데 이제 시험이 나올지 안 나올지. 그러나 이제 그동안에 6대4, 7대3 비율로 나오는 가능성이 있었으니까, 일반 공무원 시험용으로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나도 힘들어요. 알겠어요? 나도 힘드니까. 여러분들이 안 물어보려다가, 내가 가장 편한 것은 모의고사야. 모의고사는 이미 준비되어 있어. 아십니까? 근데 요 문제를 나오면 다시 준비를 해야 돼, 내가. 어쨌든, 마지막 다음 주에도 이런 유형의 문제를 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다양하게 들어가 있어, 다양하게. 그러니까 어휘 문제, 어법 문제, 다 어휘가 어휘, 문법, 어문기자 다 포함해서 어법 문제니까, 이번에 또 국가직에서도 대박이 나면, 지금까지는 시험이 좀 쉽게 나왔지만, 지방직, 소방직, 기타 경찰까지 다, 그동안에 배웠던 내용만 기본으로 알고 있으면 높은 점수 맞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 가르치는 방향에서는 틀린 것 없다. 알겠죠? 우리 앞에 남학생은 틀렸다고 지금 생각하는 것 같은데, 표정이? 그거 아니잖아. 다 맞았잖아. 유형은 다 맞았다. 그래서, 나는 크게 괴로울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9까지 하나 남았는데, 마지막까지 좀 우리 결실을 맺는 데 있어서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다음 시간에 좀 일찍 와서 같이 풀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1번부터 풀어봅니다. 1번. 자, 지금부터 2차 수능의 어법 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휘 문제죠. 일단 어휘를 제시해 놓고 그 어휘와 관련해서 이런 식의 문제 나오면 좀 어렵죠, 사실. 그래서 오랫동안 그들을 사로잡고 있던 열정은 풀어졌다. 열정이 풀어졌다는 말이니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이악스럽다? 열정과 이악스럽다는 마음에 들지 않겠고, 마뜩하게 풀어져서 뭔가 제가 마음에 들만한 정도? 맞지 않을 것 같고요. 담бот하다. 조용하고 호젓하게 풀어졌다? 열정이? 좀 맞지 않을 것 같고. 새통스러워 어처구니 없이 새삼스러운 데가 있다? 열정이 어처구니 없이 새삼스럽게 풀어졌어? 이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결국 답은 1번. 1번에 들어갈 내용은 없다.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은 우리가 나중에 나온 사전을 좀 찾아봐. 해식다란 말이 있어. 해식다. 1번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은 해식다. 여기서 들어갈 수 있다면 이제 부사형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부사형 어미가 붙어서 해식게. 시작. 해식게. 이런 거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해식다란 말은 대체적으로 뭘 얘기하냐면 맺고 끓는 데가 좀 맺고 끝맺은 거 있죠? 이렇게 맺고 끝맺는 매가 좀 없을 때, 좀 싱거울 때, 이럴 때 우리가 해식다는 말을 쓰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맺고 끝맺음이 없이 싱거울 때 뭐라고 하시죠? 해식다. 그리고 결국 오랫동안 그들을 사로잡고 있던 열정은 뭐에 닿지? 맺고 끝맺음이 없이. 알겠죠? 결국 풀어져서 아주 시시껄껄하고 치사스러운 것으로 변질되고 말았다. 이렇게 해서 1번 같은 경우는 해식다라는 말이 들어가야 오히려 맞는 표현이 된다고 할 수 있겠고요. 2번, 참새떼가 매달려 울러대던 대수비 아침 햇빛을 받아 반짝거리만 할 뿐 뒷곁은 뭐였다? 좀 조용하다는 것과 연결될 수 있으니까 다붓하다. 다붓하다. 그 말에 들어갈 필요가 있겠죠? 다붓하게 조용했다. 알겠죠? 다붓하게 조용했다.
자, 교장은 그가 가명수의 전학 서류를 감춰 결제를 맡으러 들어오자 몹시, 알겠죠? 몹시 뭐였다? 마음에 들지 않은 거지? 마뜩하지 않은 인상으로 트집을 잡았다. 김성지가 돈이라는 것과 관련됐으니까 좀 이악스럽다는 말, 이악스러움. 그래야 되겠죠? 이악스러움. 이런 표현이 들어가면 딱 맞겠다. 새통스럽다는 말은 어처구니 없이 새삼스러운 데가 있다는 말로 내가 너를 버리고 어찌 살겠어? 야, 그런 새통스러운 소리는 하지 말고 내 말이나 들어. 밥이나 먹어. 알겠죠? 이럴 때 쓰는 말이야. 새통스러운. 시작. 새통스러운. 내가 너를 보내고 어찌 살겠어? 마음에 없는 소리도 하지 말고, 새통스러운 하지 말고, 새삼스러운 얘기하지 말고, 이런 거 할 때 쓰는 말이야. 따라서 새통스럽다도 알아두기 바랍니다. 1번에다 몇 번? 1번이다. 자, 2번입니다. 보기 후 내용에 관한 학습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냐? 우리가 안부정문, 못부정문이 있죠? 안은 의지를 부정할 때, 안이 동형, 안은 의지를 부정하고, 못능 동만, 못은 능력을 부정으로 써서 동사만 부정한다. 다만 형용사를 부정할 때는 못, 긴, 못, 형, 못, 깃, 안. 그래서 형, 못, 깃, 안. 형용사를 부정할 때는 긴 부정만 가능하고 안타까움을 나타낸다. 있죠? 생각나? 외우는 방식. 이거 한 적 있죠? 이거 외울 때 암기법. 그래서 안이동형, 못능동만, 형목기난 이렇게 해서 이제 외워두면 되는데 안부정문은 의지를 부정하고 동사나 형용사 다 부정할 수 있다. 반면에 못부정문은 능력 부정으로서 동사만 부정하는데 형용사를 부정할 경우는 긴 부정문 형태로 나타나며 안타까움을 나타낸다. 알겠죠? 뭐 이렇게 이제 암기를 해두면 좀 더 쉬워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자, 기억을 먹지 못한 대로 바꾸면 긴 부정문이 된다. 그러죠? 먹지 못한 대로 긴 부정문이 된다. 니은을 짧은 부정으로 바꾸면 어색한 부정이 된다. 그러죠? 아무래도 얕보다, 안 얕보다. 저기, 좀 어색하죠? 3번. 니은을 못부정으로 바꾸면 부정의 정도가 강해진다. 부정의 정도가 강해지는 게 아니라 의지 부정이 능력 부정으로만 되는 거야. 부정의 의미가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의지 부정이 능력 부정이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2번에다 몇 번에 닿지? 3번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밀어볼 때 말자는 청의문의 긴 부정문에서 아니다, 못하다에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말이다. 맞죠? 우리 국어에서 명령문이나 청의문 같은 경우는 안부정문과 못부정문이 형성될 수 없으니까 그때 말다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3번으로 가도 되겠습니까? 3번입니다. 보기 후 내용을 볼 때 통사적 합성어. 자, 요즘에 있어서 좀 단어 형성 과정이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소방직에도 역시 단어 형성 과정과 관련된 문제가 언급이 됐어요. 자, 단어 형성 과정. 통사적 합성어가 있고 비통사 합성이 있죠? 그래서 우리 외울 때 다 같이 시작. 담보갑파. 외웠던 거예요. 담보갑파 대종용. 기억나? 담보갑파 대종용. 통, 비통, 용용, 분명이다. 그리고 하나 한 다음에 지안파. 아이고, 지안파. 지안파. 아이고, 지안파. 외웠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좀 암호 같은 글씨지만 외운다면 단어 형성 과정과 관련해서 이게 단어 형성 과정이 다 여기 들어있는 거죠. 단어 형성 과정. 단어 형성 관련해서 단일어, 복합어가 있다. 복합어에는 합성어가 있다. 파생어가 있다. 합성어에는 의미상 합성어로서 대등합성어, 종속합성어, 융합합성어가 있죠. 그거고. 그 다음에 문법상 합성어에는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가 있고, 비통사적 합성어는 세 가지예요. 용언의 어간과 용언이 결합하거나, 용언의 어간 다음에 명사가 오거나, 부사 다음에 명사가 오면 비통사적 합성어다. 생각나요? 그리고 파생어 가운데는 대체로 품사를 갖다 전환시키는 지배적 접사의 파생,
지배적 적사한 파생과 그다음에 의미를 한정하는 한정적 적사한 파생이 있다. 그래서 외울 때 지한파 시작. 무슨 파? 지한파. 그래서 외울 때 담보가파 대정형 통비통 0000 부명 지한파 이렇게 이제 외워두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에? 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뭐 해결할 수 있을 거 아니야. 1번 마소는 이제 통사적이죠. 말과 소. 그럴 때 시옷 앞에서 리을이 들락된 통사적 합성어에 되어 있고, 검버섯 같은 경우가 원래 검다라는 용언의 어간에 버섯이라는 체연이 만났기 때문에 중간에 관형형 어미가 생략됐죠. 따라서 비통사죠. 그래서 검은 버섯은 비통사죠. 답은 2번이죠 뭐. 3번 같은 경우 해돋다. 통사적 합성어가 합성되는 후 재차 파생된 말이야. 해가 돋다. 통사적 합성어 됩니다. 해가 돋다. 우리 국어의 일반적 어순 주어 플러스 서술어 되죠. 해돋다. 있죠? 그래서 통사적 합성어에 재차 파생된 말이야. 해돋지. 이 되겠죠. 4번 같은 작은 집. 작은 집은 중간에 관형의 의미가 있죠. 자칫 잘못해서 이것을 문제의 방향성을 잘못 잃어가지고 답을 3번에 하면 틀려요. 3번은 파생어, 나머지는 합성어다. 이렇게 팔면 안 돼. 지문 속에 있는 조건과 내용을 부합하게 일치하는 내용을 찾아야 되지. 그것과는 대해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해. 만약에 시험 문제에 보기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중 단어 형성 과정에 다른 걸 찾아라 그러면 3번도 될 수 있어. 3번은 파생어고 나머지는 뭐기 때문에 합성어기 때문에. 내 말 이해되겠지? 그러나 보기가 주어졌기 때문에 보기의 조건과 관련돼서 참고로 문제 풀이할 때는 반드시 보기의 참고를 해야 돼. 그리고 또 설사 우리 배운 내용과 다를 수 있는 내용이 보기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 알겠어요? 우리가 배운 내용과는 다른 내용이 보기 가운데, 물론 열에 한 번 정도 되겠지만 우리가 배운 내용과는 다르게 보기 내용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그럴 때는 분명히 문제는 보기를 통해서 읽으라고 했으니까 보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풀면 돼. 알겠지? 내가 배울 때는 이렇게 안 배웠는데 이러면 안 된다고. 알겠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설사 내가 배운 내용과 다른 내용이 나올다 할지라도 보기를 통해서 봤을 때 보기의 조건을 주면 보기의 내용을 통해서 풀어라. 정리됐지? 그거 잘 기억해 두시고. 4번 문제입니다. 자, 두 어휘 관계가 동의어에 가장 가까운 것은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뭐 이것을 해결하게 하는 것은 쉬운 건 아니에요, 사실. 일단 우리가 동의어가 있다, 유효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대체 가능하다. 유효는 대체가 뭐하다 시작 불가하다. 그래서 동의어와 유효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체로 보면 우리 국어에서 보면 완전한 동의어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동의어와 유효를 구별하는 문제 나오면 대체가 가능하면 동의어고 대체가 불가하면 뭐하다 시작 유효하다. 이렇게 아는 것도 괜찮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꼬리꽁지는 뭐냐? 어떤 사물의 끝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죠. 그러나 꼬리는 길짐승에, 꽁지는 날짐승에서는 유효관계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알, 계란은 뭐 일종의 알 가운데 계란도 있는 거죠. 계란은 닭의 알이지만 알은 그걸 다 포함하니까. 그러니까 이건 포함관계 형태가 되는 거고. 물론 이제 우리가 계란에 대해서 뭐가 있다면 달걀, 시작 달걀 했다면 또 유의적 관계가 또 될 수도 있겠지, 그죠? 달걀. 얼굴과 낫이죠, 마찬가지로 유의적 관계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얼굴의 날이나 어떤 페이스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관형화된 표현을 쓸 때는 얼굴 뜨겁단 말 안 쓰죠. 낫 뜨겁다, 시작 낫 뜨겁다. 그러니까 결국 쓰임의 제약을 받는다는 얘기야. 그러므로 답은 4번. 금성이나 쇳벌이라는 것은 우리말에 대해서 한자어 형태로서 언제로 대체할 수 있다. 금성, 쇳별. 그래서 이것은 유효적 관계보다는 오히려 동의적 관계에 더 가깝다. 답은 4번. 자, 뭐 10년에 한 번 나올 수 있는 유형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동의어나 유효를 구별하는 문제는 잘 안 나오는데 혹시 시험 문제 출제되거든 대체 가능한가, 대체 불가한가 그걸 좀 알아두면 좀 더 접근하기 쉽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몇 번 가자. 5번 가자. 자, 대부분의 의존명사들은 제약을 많이 받는데 예를 들어 리을 유의 관형사 의미를 자유롭게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자, 이것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측면에 있을까요? 대표인 가운데 이런 말들이 있어. 따름, 뭐가 있다 시작? 따름이다,
뿐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어떤 뻔이다. 나위 있죠? 그것들은 대체로 앞에 관형의 의미를 갖다가 수반하게 됩니다. 뭐뭐할 따름이다. 뭐뭐할 뿐이다. 그 다음에 뭐뭐할 또 뭐가 있어 닿지? 뭐뭐할 나위. 뭐뭐할 뭐가 닿시다? 뭐뭐할 나위. 또 하나 더 온다면 여기 또 앞에 뻔도 있죠. 뭐뭐할 뻔을 물뻔 뻔이란 말도 뭐뭐할 뻔을 갈 뻔을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대체로 보게 되면 이런 표현들이 올 수 있지 않느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따름이랄지 뿐이랄지 나위랄지 뻔 같은 경우는 뭐뭐할 알겠지? 할 뻔하다 또는 할 뿐 알겠죠? 할 뻔, 할 뿐, 할 나위, 할 따름. 그러니까 문제답은 몇 번이냐? 2번이면 알 수 있다. 그렇죠? 2번. 자, 2번은 먹을 것에서 앞에 을도 올 수 있지만 먹는 것, 시작. 먹는 것, 먹은 것, 먹는 것, 먹을 것, 뭐 다 올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꼭 니을 다음에 오는 것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5번에 답은 몇 번에 다 닿지? 2번이라고 해야 된다. 자, 이런 식의 문제 나올 수 있겠죠. 자, 외워둬. 관형염이 다음에 올 수 있는 말 때문에 따름이랄지 뭐뭐할 따름이다, 뭐뭐할 뿐이다, 뭐뭐할 나위가, 뭐뭐할 뻔. 알겠죠? 뭐뭐할 뻔. 그래서 대체적으로 앞에 관형의 리을을 원하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6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6번. 혼동하기 쉬운 단어들 이용하여 그 문장을 만들어봤다. 단어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왔네요. 그렇죠? 이걸 답은 쉬웠던 문제죠. 자, 6번 문제에 있어서 보게 되면 외골수라는 말이 있고요. 외골수. 외골수란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외골수로 해서 외골이라는 말이 있죠. 자, 외골수라는 말은 뭐냐면 어떤 한 곳으로만 파고드는 것을 외골수라고 그래. 어떤 곳으로만 파고드는 사람을 뜻할 때 벌써 나 시작? 외골수다라는 것이고 어떤 한 가지 방법이나 방향만 얘기할 때는 뭐다? 외골을 씁니다. 외골. 외골수로. 그래서 주로 방향과 관련됐을 때 부사격 조사 의로가 많이 붙죠. 외골수로. 시작. 외골수로. 그러니까 위에 보면 저 사람은 그 일에만 외골수로 몰두한다가 아니라 어느 한 가지, 한 방향, 한 방법만을 갖다 고집할 때는 밑에 걸 써야 되겠지. 알겠죠? 외골수로. 그리고 저 사람은 외골수라서 다른 일을 쳐다보지 않는다 했지. 그래서 위아래가 바뀌었죠. 아래 것을 위로, 위에 것을 아래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잘 정리해 두시고요. 그래서 6번에 답은 1번이 되겠고 장사, 시장에서 판을 벌이고 장사하면 배운 게 많다 할 때 장사라는 것과 장수의 차이점. 장사는 물건을 파는 일을 가리킨다면 장수는 물건을 파는 사람을 가리킨다. 이 차이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1절. 이곳에서는 음주와 이곳 붙여놔 띄어져 있는데 이곳 붙입니다. 이곳, 그곳, 저곳은 한 단어로 사전에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붙여야 됩니다. 이곳, 그곳, 저것은 한 단어로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붙여야 됩니다. 이곳에서는 음주와 흡연을 1절 금합니다. 1절. 맞죠? 부정과 호응할 때는 1절. 그래서 우리 한자는 똑같다고 했죠? 한자는 똑같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시작. 1절이다. 또 때에 따라서 이것을 일체. 그래서 1절 다음에는 뒤에 부정적 표현이 오는 거고, 일체 다음에는 뒤에 긍정적 표현이 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지향. 모든 사람이 행복한 삶을 누리는 목적을 지향한다. 알죠? 맞죠? 한 방향으로 쭉 나가는 걸 지향이라고 한다면, 지향은 부정을 통해서 좀 더 발전적인 방으로 나가는 걸 말하는 거야. 따라서 수단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는 태도를 뭐하다? 부정하는 거죠. 지향하고, 서로 나눔과 또는 배려와 가치감, 동행을 우리가 지향해야 된다. 지향을 통해 지향해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6번의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7번 가도 되겠습니까? 7번입니다. 보기의 설명 바탕으로 할 때 밑줄짓 말의 쓰임이 바르지 못한 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특별히 우리가 이것은 워낙 많이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쉽죠? 자, 우리가 모음조화, 무슨 조화? 모음조화와 관련돼서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하는데 다만 이제 우리가 그 비읍불규칙 용어 가운데 이러한 모음조화를 지켜주고 있는 것은 두 가지죠. 단음절 형태의 형용사, 비읍받침을 갖고 있는 말 가운데 돕다와 곱다만 와로 끝나고 나머지 다 뭐로 끝난다? 워로 끝난다.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해돼요? 자, 몇 번 문제 나왔지? 7번 문제.
비읍불규칙 용언에 있어서. 그죠? 이것은, 이거에 대해서 다 설명했지. 단음절 형용사 어감. 자, 단음절 형용사 어감 같은 경우는 비읍이 오로 바뀔 때도 있고 우로 바뀔 때 있어요. 오로 바뀌는 경우 딱 두 가지뿐이 없어요. 오로 바뀌는 거. 돕다의 도와, 곱다의 고와. 자, 돕다의 도와와 곱다의 고와만 오로 바뀌고 나머지는 뭐로 바뀌나 시작? 오로 바뀌고. 그래서 대체 줍다의 주어 이렇게 해서 오로 바뀌잖아. 그렇지? 줍다의 주어. 자, 반면에 이음절 이상 형용사가 자, 이음절 이상 형용사 어가는 전부 다 뭘로 바뀐다? 우로 바뀌어야 돼. 이음절.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많이 했던 거 가까워 고마워 워가 되죠. 그래서 고마워요가 아니라 고마워. 답은 3번이 틀렸지? 고마워요가 아니라 고마워이다.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8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비읍불규칙적으로는 형용사에만 적용된다. 어디에만 적용된다? 형용사. 그래서 비읍불규칙은 형용사만 나타납니다. 자, 38번과 관련해서 보면 보기를 참조할 때 밑줄친 단어의 형태가 적절하지 않은 것을 그랬죠. 박이라는 말과 백이 있죠. 자, 박이는 박다라는 의미가 살아있을 때는 뭘 쓰고? 박이를 쓰고 박다라는 의미가 없으면 소리대로 적는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특별히 우리 기억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백이라는 것은 백이로 소리 나면서 백이로 적고 백이로 나면서 백이로 적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점이 박혀있기 때문에 점박이 맞죠? 자, 이게 박다를 써야 할 거 가면 대표적인 뭐가 있어요? 점박이, 오이, 소박이. 시작. 오이, 소박이, 차돌박이. 침이 잘 나왔던 거죠? 점박이, 오이, 소박이, 차돌박이 이런 것들은 다 박이를 써야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붙박이도 마찬가지죠. 완전히 붙어있는 붙박이 있다. 박다. 박히다의 뜻은 더 멀어진 경우는 원래 형태를 밝혀 적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붙박이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그대로 박다는 의미가 있는 거야. 박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장승백이라고 그래. 장승박이라고 그래. 장승을 박는다. 장승. 다시 차돌박이와 장승박이, 붙박이 같은 애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했잖아. 박다는 의미가 있어요. 장승박이. 시작. 장승박이. 차돌박이 써야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내눈박이 있죠? 여러분들 그 개 가운데 개 있잖아. 개 보면 눈 옆에 흰 점이 있어가지고 마치 눈이 네 개로 보이는 개 있어 없어? 있다. 시작. 있다. 개 보면 걔가 어떻게 생겼지? 걔 얼굴이 잘 생각이 안 나네. 이게 있다. 어? 코가 있을까? 어? 자, 보면 여기에 흰점 같은 게 박혀 있는 거 있어요. 눈이 네 개처럼 보이는 거 걔들이 있다고. 이런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눈 백이가 아니라 내눈 박이라고 해야 돼. 알겠습니까? 내눈 박이. 내눈 박이. 시작. 내눈 박이다. 그럼 알겠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기억을 해둘 수 있어야겠지. 그래서 8번에다 몇 번이다 했다? 3번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내눈 박이. 뭐 진짜 배기, 진또 배기, 뭐 얼마 전에 또 뭐 미스터 트롯 보니까 진또 배기 하나는 있다고 2,000원? 어? 진또 배기, 진짜 배기. 자, 대자 배기, 갈자보다 알배기, 공자 배기 할 때 백이라는 말 잘 기억해둬. 백이라는 말 뭔가 저 진짜 어떤 대상을 속되게 말할 때 백이를 많이 써. 이거 진짜야 하면 될 거죠. 진짜 백이야 뭐 이런 것들 약간 속되게 말할 때 백이를 쓰는데 어떤 것이 또 알차게 있을 때도 마찬가지 쓰죠. 몇 번째입니까? 이게 8번째인가? 그래서 뭔가 알차다 할 때, 꽉 차여있다 할 때 알배기. 알배기 있죠? 알배기도 쓴다는 사실을 알아. 우리가 많이 틀렸던 것 중에 하나가 뚝배기. 시작. 뚝배기가 아니라 뚝배기고요. 곱을 쓸 때는 빼기를 써야 되죠. 곱배기. 그래서 뚝배기와 곱배기 헷갈려서는 안 되겠다.